사운드 체크. 오케이. 레디? 고! 희망 라디오. 안녕 얘들아, 우리는 희망 프로젝트에서 북한 탈북에 대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너네들은 북한이란 나라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우리나라랑 경계되는 나라? 이웃 나라 같은 국민 잘 모르겠어. 그렇지,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주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나라이기도 해. 그러면은 북한 탈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건 좋다고 생각해. 나도 우리나라에 오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나는 내가 북한인이었으면 탈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는 길에 김강호라는 이제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김강우라는 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들어갔다 나온 건데 나였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 나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였으면 솔직히 좀 망설여졌을 것 같아. 그리고 경비병과 진짜 그 몸싸움까지 벌일 때는 정말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나였으면 무서워서 탈북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 다시 나도 참, 나도 생각을 해봤을 때 탈북은 가능하겠지만 재입국은 많이 힘든 것 같아. 이미 고통을 겪어봤고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이제 아직 남아 계신 어머니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다시 재입국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좀 신기한 물건들을 많이 하셨더라고. 뭐가 있을까? 아이폰. 그 한국 여권 그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신용카드도 있었어. 그리고 초코파이랑 다양한 한국 과자들과 이제 어머니께 한국 문화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설득이 되는 물건들을 많이 가져갔고, 본인 생존을 위해서 휴대폰이랑 여권이랑 다시 재입국을 하기 위한 신분증 이런 거를 들고 갔는데,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아주 가족에 대한 의지가 컸던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탈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분이 어떻게 탈북을 했을까? 김강우 씨가 맨 처음 탈북할 때 이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을 때 엄청난 자유를 느꼈대.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했던 게 김강우 씨 어머니가 다시 북한에 있는데 어머니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하셨대. 김강호 씨가 이제 북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2시간 동안 이제 기다려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근데 이제 갑자기 경비병을 만나가지고 이제 수색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방 안에 여권, 뭐 신용카드, 한국 물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발각될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제 돌을 집어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어머니 집까지 1시간 반 뛰어가서 어머니를 만났지.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냥 거의 기절하듯 잠에 들었었고, 다음날 아침 11시쯤 눈이 떠서 어머니와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남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한국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설득을 시작했는데, 사실 설득은 어렵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브로커가 연락이 안 닿았대. 맞아, 브로커랑 연락이 안 닿아서 원래는 계획상 이틀 뒤에 브로커가 연락이 와서 어머니를 데리고 같이 탈북을 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이제 열흘 넘게 브로커랑 연락이 안 되니까 참 그분께서 심경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어. 참 이분께서 대단하신 게 연락이 안 와도 끝까지 이제 어머님과 같이 이제 지내시면서 꿋꿋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자, 그래서 브로커랑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새로운 날짜와 장소를 받고, 그 디데이가 왔을 때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갔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 그 변수가 뭘까? 거기 있던 국경 경비원들이 순번이 넘어가서 이제 자기들은 지금 못 도와준다 라고 말을 해서 이제 김강우 씨랑 김강우 씨 어머니랑 같이 국경에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쯤에 김강우 씨 약간 쎄함을 느꼈어. 그래서 김강우 씨가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 집으로 가고 김강우 씨는 이제 친척 집으로 다시 갔어. 근데 그때 보이부들이 어머니 집 근처를 다 잠복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를 잡았어. 그래서 집을 수색을 했는데 집 안에서 나온 게 이제 중국 돈이나 이제 한국 물품 관련된 것들이 나와서 어머니는 보이부에 잡혀가게 되었어. 보이부 요원들한테 어머님이 이제 붙잡히고 나서 친척 집에 있던 강우 씨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보이부 요원들이 바로 근처에 있던 친척 집까지 가서 강우 씨와 맞닥뜨렸고, 거기서부터 이제 강우 씨는 산으로 도주를 시작했고, 산 중턱쯤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보이부 요원들이 강우 씨를 찾기 힘들어져서 이제 강우 씨의 어머님을 산 바로 앞까지 데려와서
일부러 다 들리게끔 폭행을 시작하면서 강우 씨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게 되고, 강우 씨는 이제 그때 이제 그냥 죽더라도 맞서 싸우고 어머니 구해 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내려가려는데, 강우 씨 어머니께서 저 사람 제 아들 아니라고 소리치시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한 현명한 그 기지를 발휘하셨고, 그때 이제 강우 씨가 이제 이거 지금 내려가면 나도 엄마도 다 죽는다는 생각이 들고 딱 정신을 차리셔서 이제 도주를 하셨고, 그 다음에 동네를 걸어다니고 있는데 어느 분이 팔을 딱 잡아서 뒤돌아봤는데 원래 좀 알고 지내던 친구분의 어머님이셨고, 그래서 그분한테 사정사정해서 친척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보이부에 잡혀가셨던 어머님께서 현명한 기지를 발휘하셔서 이제 보이부에서 풀려나셨다고 연락을 듣고, 이제 본인은 일단 탈북을 결심하게 돼요. 그럼 그 현명한 얘기가 무엇일까? 이제 어머니는 이제 국경까지 같이 아들을 따라가서 갔지만 아들이랑 조국이랑 이제 갈림길이 딱 생겨가지고 아들과 조국 중에 조국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지. 그럼 어머니는 이게 어떻게 되셨을까?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탈북하셨다고 들었어. 그럼 우리에게 직접 김강호 씨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나였다면 일단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직접 가는 게 이제 내가 만약 거기서 죽으면 이제 둘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이 위험한 선택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갔을 것 같아. 나였어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더라도 결국엔 갔을 것 같아,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그 대신 강우 씨처럼 즉흥적이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최대한 조심히 또 현명하게 준비해서 가봤을 것 같아. 나도 같은 생각인데 차라리 나였으면 브로커를 통해서 그냥 어머니를 좀 더 안전하게 탈북시켰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즉흥적이기보다는 좀 계획을 하고 좀 안전한 길을 택했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김강호 씨가 되게 대단한 일을 하셨고 아주 용감하신 분이지만, 나도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즉흥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조금 체계적인 방안을 갖고 브로커를 통해서 좀 안전하게 그렇게 이행을 했을 것 같아. 뭐 때문에 이런 의지가 생겼을까? 나는 일단 이제 자기 가족을, 어머니를 구하러 가는 거니까 가족에 대한 이제 애정이 좀 특별하신 거 아닐까? 맞는 말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가족은 정말 어떤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없는 끈끈한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가족 때문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제 입국이랑 제 탈북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용기가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거는 가족 사랑이랑 애정밖에 없었을 것 같아.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은 것 같아. 어머니 사랑합니다. 자, 그럼 북한 청소년 여러분, 또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또 다시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너의 목